오늘 만들어 볼 효과는 자신의 사진을 캐릭터화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디에 사용해도 아주 잘 어울리는 엠블럼 로고 만들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시죠. 우리는 애프터 이펙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사용될 3개의 이미지를 먼저 가져다 놓은 상태고요. 컴포지션부터 먼저 만들어야겠죠. New 컴포지션 클릭, 컴포지션 세팅에서 프리셋 HDTV 1080 선택, 작업시간 30점을 입력해 30초로 해주겠습니다. OK 클릭. 배경 이미지를 타임 패널로 가져오고요. 로고 이미지도 타임 패널로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만들 로고는 5가지의 쉐이프 레이어가 겹쳐져 만들어진 것인데요. 녹색 원, 외곽선, 흰색 원, 작은 녹색 원, 내각선, 이렇게 5가지 쉐이프 레이어가 겹쳐져 만들어졌고요. 그 위로 내각선과 흰색 원 사이에 문자를 집어넣었는데요. 문자는 원 모양대로 휘어지게 만들어 배치를 시켰고요. 그리고 작은 녹색 원의 일부 영역을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 지워준 다음 그 공간에 타이틀 문자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내 사진을 불러와 효과 중에 카툰 효과를 적용해 심볼을 만들어 집어넣어줬고요. 그렇게 로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큰 녹색 원부터 시작해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고 이미지는 스케일 값을 줄여 우측 하단으로 내려주고요. 키보드 엔터키 옆에 다운표 키를 눌러 이미지를 배치하는데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가이드 창을 열어주고요. 타임 패널에서 레이어들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뉴 상단 마스크 앤 쉐이프 툴을 길게 누르면 도형들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클립스 툴을 선택해 주고요. 툴바 옆으로 이클립스 툴의 세부 사항을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뜨는데요. 여기서 면색을 녹색으로 지정해 줄 건데요. 저는 바로 색상 코드를 입력해 색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세부 설정에서 외곽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외곽선 사용하지 않은 버튼 클릭. 오케이. 이제 Shift 키를 누른 채로 작업 영역을 드래그 해주면 정원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적당한 크기의 정원을 그린 후에 정원을 작업 영역의 중앙으로 위치시키기 위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수평으로 정렬, 수직으로 정렬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정원이 중앙에 배치가 되었죠. 간혹 앵커 포인트들이 중앙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키보드에서 Ctrl Alt Home 단축키를 눌러 앵커 포인트를 중앙에 위치시키거나 혹은 메뉴 상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 툴을 이용해 앵커 포인트를 이미지의 중앙으로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타임 패널에서 쉐이프 레이어 1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 엔터 눌러 이름을 녹색 원이라고 바꿔주고 녹색 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S 눌러 스케일 값 속성을 열어주고 스케일 값을 적당히 바꿔줍니다. 저는 12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원 레이어를 키보드에서 Ctrl D 눌러 복제해주고 녹색 원 2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엔터 눌러 외곽선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외곽선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메뉴 상단 세부 설정을 바꿔줄 건데요. 필 글자를 눌러 사용하지 않음 버튼을 누른 후 OK. 선 색상 버튼을 눌러 흰색으로 바꿔줄 건데요. 저는 여기서 흰색 색상 코드 F6개를 바로 입력해서 바꾸겠습니다. OK. 선의 두께를 5픽셀로 바꿔주고요. 외곽선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일 값을 약간 조정해 줄 건데요. 미세하게 조정할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를 드래그 하게 되면 숫자들이 조금씩 이동하게 됩니다. 저는 115 정도로 바꿀 건데요. 자, 115로 바꿔줬고요. 다음으로 녹색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 컨트롤 D를 눌러 복제해주고, 복제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 엔터 눌러 이름을 흰색 원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흰색 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메뉴 상단 세부 설정을 바꿔줄 건데요. 면의 색을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F6개를 입력. 흰색 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 S를 눌러 스케일 값을 열어주고요. 스케일 값을 줄여 안쪽으로 원의 모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8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안쪽 원을 만들어 줬고요. 흰색 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D 눌러 복제해 주고요. 복제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 엔터 눌러 작은 녹색 원이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작은 녹색 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메뉴 상단 면의 색을 다시 녹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스포이드 누르고 색을 클릭하면 다시 녹색으로 바뀌겠죠. 작은 녹색 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 S 눌러 스케일 값 열어주고 스케일의 값을 조금 더 줄여주겠습니다. 외곽선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D 눌러 복제해주고, 외곽선 2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 엔터 눌러 이름을 내곽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내곽선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 S 눌러 스케일 값을 줄여주고 가장 안쪽으로 배치시키면 어떤가요? 완성된 로고와 똑같은 도형이 만들어졌죠? 이제 외곽선과 흰색 원 사이에 텍스트를 둥글게 말아 배치시키고 작은 녹색 원의 일부 영역을 지운 후 그 공간에 타이틀 텍스트를 입력하고 내 사진을 가져와 심볼을 만들어 배치시키면 끝입니다. 이제 작은 녹색 원 영역에서 타이틀 텍스트가 들어갈 영역을 지워줄 건데요. 타임 패널에서 작은 녹색 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메뉴 상단 이클립스 툴을 길게 누르면 렉탱글 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툴바 옆으로 세부 설정을 보면 쉐이프 툴과 마스크 툴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마스크 툴을 선택하고 작은 녹색 원 영역에서 텍스트가 들어갈 영역을 마스크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작은 녹색 원의 마스크 옵션에서 그 영역 빼기 옵션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작은 녹색 원 영역에 빈 공간이 생겼죠. 텍스트를 로고와
균형감 있게 배치하기 위해서 내각선 레이어를 복제해주고 복제된 내각선 레이어의 설정 변경에서 스트로크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빨간색 원이 보이므로 텍스트를 더 균형감 있게 배치할 수 있겠죠? 메뉴 상단의 타입 툴을 선택하고 텍스트가 들어갈 위치를 마우스로 드래그해 지정해 줍니다.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글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원하는 글자를 입력해 볼 텐데요. 제가 입력하는 방식을 보고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소스가 있다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폰트를 블랙 옵스 원 폰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색상은 원색과 똑같은 색으로 해줄 거고요. 50% 그리고 이 퍼센트의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주고 싶은데요. 캐릭터 패널에서 올 캡스 버튼을 누르면 대문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사이즈가 좀 더 작은 것 같은데 텍스트 사이즈를 40 정도로 43 정도로 옮겨놓고 텍스트의 세로 길이를 조정하는 버튼을 좀 넓혀서 올려서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라인을 조정할 수 있는 값을 이동해 텍스트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로 길이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 뒤로 튜브라는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T-U-B 튜브라는 글자는 다른 폰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모노톤을 사용할 것입니다. 텍스트 사이즈를 줄여주면 완성된 텍스트와 비슷하죠. 50%의 가로 길이를 좀 더 키워주겠습니다. 텍스트를 쓸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넓혀주고 가로 길이를 이 정도로 튜브의 가로 길이를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빨간색 가이드라인을 지워주고 다음으로 외곽선과 흰색 원 사이에 텍스트를 입력해 볼 건데요. 여기에 들어갈 텍스트는 원 모양에 따라 휘어지게 해서 입력할 겁니다. 원 이쪽으로 들어갈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완성된 로고를 지워주고 메뉴 상단에 타입 툴을 드래그해서 글씨를 쓸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영역은 최대한 길게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 유튜브의 슬로건이죠. I will donate 50%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발음이 영 안 좋네요. 제대로 된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I will donate 50%. I will donate 50%. 폰트는 올레오 스크립트. 폰트 사이즈는 38 이렇게 해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했으면 앵커 포인트를 텍스트 정중앙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단축키 컨트롤 알트 홈 그리고 얼라인 패널에서 수평으로 정렬, 수직으로 정렬 해서 정중앙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이 텍스트가 원 모양을 따라 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원 모양과 똑같은 크기의 마스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텍스트 옵션에서 몇 가지 간단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우선 원 모양과 똑같은 마스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메뉴 상단에 이클립스 툴을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채 작업 영역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면 정원 모양의 마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 툴로 마스크를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점 중 하나를 더블 클릭하면 마스크를 이동,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켜집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 마스크를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세세한 설정은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동해 정중앙으로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키보드에서 Shift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사각형의 모서리를 드래그 해주면 마스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원 모양으로 마스크의 크기가 변경이 되죠. 원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OK. 이제 텍스트 레이어에 마스크의 옵션 값을 none으로 만들어 주어 마스크가 텍스트 레이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들어 준 후 패스 옵션에서 마스크 1을 선택해 줍니다. 패스 옵션은 텍스트가 어떤 지정해 준 모양을 따라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마스크 1을 선택해 줬기 때문에 텍스트가 마스크 모양에 따라 변형이 되었죠. 그런데 문자의 방향이 뒤집혀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패스 옵션에서 리버스 패스의 값을 바꿔주어 문자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프를 ON으로 바꿔주면 텍스트의 방향이 다시 뒤집혔는데요. 지금 텍스트가 흰색 원 위에 있기 때문에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베이스 라인의 값을 변경해 텍스트의 위치를 변경시키면 텍스트가 보일 것입니다. 이제 원의 모양에 따라 써지는 글씨는 만들어졌고요. 이 텍스트의 위치를 바꿔볼 텐데 위치를 바꿀 때는 패스 옵션에서 퍼스트 마진의 수치를 변경해 텍스트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퍼스트 마진의 수치를 마우스로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텍스트의 위치가 바뀌죠. 저는 이 텍스트를 이곳에 위치시키겠습니다. 메뉴 상단의 타입 툴로 텍스트를 선택하고 자간의 길이를 넓혀 텍스트를 이렇게 위치시키겠습니다. 베이스 라인의 수치도 살짝 변경하고 텍스트의 세로 길이도 살짝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모양새가 딱 좋네요. 이제 원 아래쪽에도 글자를 써줘야 할 텐데요.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U키를 눌러 설정 값을 닫아주고 컨트롤 D를 눌러 텍스트 레이어를 복제해 준 다음 복제된 레이어에 화살표를 눌러 설정 값을 열어주고 패스 옵션에서 퍼스트 마진의 수치를 변경해 텍스트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동시켰고요. 그런데 글자가 뒤집어져 있죠. 패스 옵션에서 리버스 패스 값을 변경해 글자의 방향을 뒤집어주고 캐릭터 패널에서 베이스 라인의 수치를 변경해 글자의 위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패스 옵션에서 퍼스트 마진의 수치를 변경해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메뉴 상단에 타입 툴을 선택하고 텍스트 레이어에 문자를 선택한 후 딜리트 키로 문자를 지우고 원하시는 문구를 적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유튜브 공간을 운영해 나가면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음이 안 좋으니 좋은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Sharing ideas and senses. 이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볼을 만들어 적당한 위치에 배치시키면 로고가 완성되는데요. 심볼을 만들 때 사용될 카툰 효과는 사진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진 중 여러 장에 카툰 효과를 적용해 본 후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심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심볼로 만들 제 사진을 타임 패널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드래그해서 타임 패널로 집어넣어주고 사진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펙트 프리셋 창에 CAR을 입력합니다. 카툰 효과를 더블 클릭해 적용해주고요. 사진이 약간 만화 같은 느낌으로 변경됐죠.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카툰 효과에서 렌더에서 옵션 중 엣지로 바꿔주면 외곽선만 있는 이미지로 바뀝니다. 카툰 효과의 설정들을 변경해 가면서 여러분들만의 감성을 찾으면 되는데요. 저 또한 이 심볼을 만들면서 여러 수치들을 변경해 보았고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는 블랙 레벨 수치를 약간 변경하는 것만으로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냈지만 여러분은 또 다를 수 있으니 카툰 효과의 설정들을 바꿔가면서 여러분만의 감성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블랙 레벨을 0.5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볼 만들기를 끝내겠습니다. 카툰 효과를 적용해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얻어내셨다면 이제 이미지 중에 심볼 안에 넣고 싶어 하는 부분만 마스크 툴을 이용해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상단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이미지 중에 로고 안에 넣고 싶은 부분을 지정해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사진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S를 눌러 스케일 값을 열고 스케일 크기를 조정해 사진이 로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크기가 되도록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의 위치를 키보드의 방향키를 통해 적당한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사진 레이어의 스케일 값 속성에서 비율 제한을 풀고 저는 가로의 넓이를 살짝 더 넓혀 균형감을 더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심볼의 색상과 원의 색상이 달라 통일감이 무너지는 느낌인데요. 오히려 심볼의 상태가 부각되는 느낌이어서 이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될 것이고요. 아니면 심볼의 색상을 원의 색상과 같게 바꿔 통일감을 더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통일감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진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펙트 프리셋 창에 TINT를 검색합니다. 틴트 효과를 더블 클릭해 넣어주고요. 틴트 효과는 이미지를 검정색과 하얀색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에서 검정색이나 하얀색을 우리는 다른 색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검정색 외곽선을 원색과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정색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원색을 찍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색과 이미지의 색이 같아지면서 통일감이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진을 이용해 로고를 만드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사진으로 만들어보는 나만의 로고 엠블럼 만들기 튜토리얼이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작은 아이디어라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